필경사 버틀비. 허먼 멜빌. 제1장. 나는 이제 늙었다. 나는 이제 꽤 늙었다. 일의 성질상 이럭저럭 30년 동안 제법 재미있는, 차라리 기인이라는 편이 어울릴 듯한 사람들과 보통 이상의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오늘까지 누구에 대해서도 글로 쓴 일이 없는 것 같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법서사, 다른 말로 필경사, 그들에 대한 것이다. 나는 그들을 직업상에서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교제로도 꽤 많이 알고 지내왔으므로, 만약 그럴 생각만 있다면 일일이 순서대로 그들의 열전을 세밀하게 만들어 그것을 읽는 세상의 여러 점잖은 독자들로 하여금 반대속해 하고, 혹은 눈물 많은 독자라면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쯤은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선 다른 필경사들의 이야기는 젖혀놓고 오직 한 사람, 일찍이 내가 보아온, 또 이야기로 들은 바로도 가장 기이한 필경사인 버틀비라는 사람의 생애에 대해 그 몇 장만을 여기에 적겠다. 다른 필경사들이라면 그 온 생애를 완전히 다 쓸 수도 있겠으나 이 버틀비에 관해서만은 무리인 것 같다. 말하자면 이 인물의 시종 일관된 전개를 쓰는 데는 그 자료가 없는 것이다. 정말 애석하기 짝이 없는 문학계의 일대 손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로 버틀비 같은 인물에 대해서는 1차적인 자료를 통하는 수밖에 달리 확실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우엔 그 자료가 참으로 적은 것이다. 나 스스로도 놀란 사실은 그것이 내가 그에 대해 알고 있는 전부이고, 그 밖에 겨우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정말인지 거짓인지 분명치 않은 소문으로 전해진 이야기가 있을 뿐, 여기에 대해서는 차차 형편되어 가는 대로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여기서 내 앞에 처음으로 나타났을 때의 그 필경사를 독자에게 소개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에 관한 것, 내 직원으로 있는 사람들이나 나의 직업, 나의 사무실과 그 주변에 대한 것을 대충 말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부터 등장할 주인공을 손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이 대목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선 첫째로 나란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세상은 될 수 있는 대로 마음 편히 살아가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다. 따라서 내가 종사해온 직업은 진력이 나고 지쳐 빠지는, 때로는 무척 괴로운 고비를 넘겨야 할 그런 직업이었지만, 그런 복잡성 때문에 내 자신의 평온을 위협당한 일은 단 한 번도 없다. 말하자면 나는 법정의 배심원단 앞에서 열변을 토하거나 또는 대중적인 인기를 모으려는 그런 일은 일체 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방 안에 편히 앉아 부자들의 공채, 사채, 저당 증서, 직권 등에 둘러싸여 고상하고도 수입이 좋은 사물을 다루는 그런 야심 없는 변호사의 한 사람인 것이다. 나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더없이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라 보고 있다.
고인이 된 존 제이콥 에스터 씨는 대체로 시적 정렬 따위를 존중하지 않는 호골이었는데 이 부자가 나를 평하기를 그 삶의 첫째 장점은 분별이고 둘째 장점은 성실이라고 주저없이 단언했던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단순히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다만 내 자신의 경력으로서 고 존 제이콥 에스터 씨의 일을 맡아보지도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은 나의 기쁨이기도 하다. 그 동그란 음조, 구르는 듯한 울림, 금옥 같은 가락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일까? 또 덧붙이자면 고 존 제이콥 에스터 씨로부터 칭찬을 받고 난 뒤 분명히 나쁜 기분은 아니었다. 이 사소한 짧은 이야기가 시작되기 얼마 전부터 내 사업은 무척 바빠졌다. 지금은 뉴욕주에 그런 것이 없어졌지만 이름도 그리운 그 형평법 재판소장의 자리가 나에게 주어졌던 것이다. 이것은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면서 또한 실속이 많은 점에서 아주 좋은 자리였었다. 나는 원래통 신경질을 내지 않고 잘못된 일, 억울한 일이 있어도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인데 이 새 헌법이 별안간 형평법 재판소장의 자리를 폐지한 복고만은 적당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큰 소리로 외친다 해도 이 경험하는 그 경솔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 까닭은 내가 그 자리에서 평생 덕을 보리라 믿고 있었는데 그 혜택을 받은 것이 불과 몇 년밖에 안 되는 짧은 세월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야기가 좀 엉뚱한 대로 쏠린 것 같다. 나의 사무실은 월스트리트 18번지 위층에 있었다. 그 한쪽 끝은 건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햇빛을 받아들이기 위해 널찍한 공간을 만들어 놓은 안쪽의 흰 벽과 면하고 있었다. 이 전망은 확실히 풍경화가가 말하는 생기를 잃고 있으므로 단조롭다는 평을 받는다 해도 하늘 수 없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내 사무실의 반대쪽에서 보는 전망은 적어도 앞에서의 그런 전망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이쪽 창문을 바라볼 때 가리는 것 없이 볼 수 있는 것은 세월과 더불어 흐려진 어두운 그림자 속에 검실검실하게 치솟은 벽돌벽인데 이 벽은 그것들이 숨기고 있는 갖가지 아름다움을 찾아내는데 망원경을 쓸 필요도 없고 어떠한 근시안이라도 볼 수 있도록 내 사무실 창문에서 10피트도 안 되는 곳까지 쑥 내밀어져 있었던 것이다. 하늘을 찌를 듯한 주위의 높은 건물들 때문에 또 내 사무실이 3층에 있었기 때문에 이 벽과 내가 있는 벽 사이의 공간은 마치 거대한 사각형 물통 같은 꼴이었다.